봄은 고양이로다. 이 장이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.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.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.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이노라라. 시인 이장희의 이 본명은 이양희입니다. 1920년에 장희로 이장희라고 이제 개명한 후에 필명으로 그냥 장희를 그대로 써서 이장희가 된 겁니다. 그는 1900년에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병학이라는 사람으로서 아주 대구 갑부였습니다. 이장희는 이병학과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이장희가 5살 때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이병학은 두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또 5남 6녀를 두었고 이장희가 죽기 5년 전에 세 번째 아내를 또 맞아들이게 됩니다. 당연히 이제 이장희의 그 이복 형제와 자매가 더 늘어난 거죠. 그래서 이병학은 2명의 아내만으로만 성에 차지 않았는지 또 첩도 1명을 두게 됩니다. 당시는 그게 이제 허용이 됐던 시대 아닙니까? 그래서 이장희 그 호가 고월인데 이 고월은 생전에 그 많은 시를 쓰지는 않았어요. 1924년에 문단에 등단을 했고, 그래가지고 29살 때 가서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그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? 이 고월은 대구의 그 부호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. 친어머니의 그 이른 죽음, 그리고 이복 형제와 자매가 많은 그 복잡한 가정 환경은 시인의 그 폐쇄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. 우울하고 조용한 성격 탓에 친하게 지낸 지인과 동료 문인도 많지 않았습니다. 같은 대구 출신이었던 이상화, 뺏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지금 그 시인 있죠. 이상화가 나라 잃은 시대에 대한 고뇌를 안으면서 시로 쓰고 있을 때 고월은 친일파들이라는 그 죄의식에 갇혀서 살았던 것입니다. 어쩌면은 친일파의 아들이라는 낙인은 너무나도 그 소심한 시인을 더욱더 고립되게 만든 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. 이 고월은 이상화와 모구처럼 항일운동을 하면서 시를 쓰진 않았지만은 고월이 그 생각하기에는 식민지 시대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와의 불화를 받아들이는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. 이 이병학은 그 아버지 이병학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일본에 아주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고월이 자신의 가업을 이어받아 주기를 원했습니다. 또한 그 이병학은 고월에게 자기 자식에게 조선 총독부에 취직을 시켜주려고 했지만은 이 고월은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고월 시인은 일본인과 관련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모조리 거부했고 또 아버지와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. 그 때문에 2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. 고월은 이 절제된 언어로 이미지를 묘사하는 시를 주로 썼는데 그의 그 섬세한 감각을 유감없이 보여준 시가 바로 이제 봄은 고양이로다 이 시입니다. 고월은 이 시에서 아주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을 고양이의 그 신체 부위로 비유를 했잖아요. 이 시를 그러면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 시는 고양이를 통해서 봄의 모습과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노래한 시입니다. 특히 이 시는
봄의 정서를 고양이의 특징적 모습과 결부시킨 점이 돋보입니다. 따라서 이 시는 사상성보다는 사물의 감각적 모습을 뚜렷하게 그 형상화한 직물적 경향이 강한 시로서 20년대 초 한국 그 감각시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주관의 범람과 감상의 과잉으로 비판받는 그 백조동인들과는 달리 자연 발생적 감정을 억제하고 주지적 성향의 그 날카로운 이미지를 제시해 가지고 시를 쓴 것입니다. 그래서 당시 시단에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것입니다. 이 시는 시인의 그러한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시인 자신의 그 순수 지각에 의한 봄의 심상을 서구적 시어인 고양이와 결합시켜 가지고 아주 관능적 표현을 이루고 있죠. 시를 보면은 고양이를 바라보는 그 시적 화자의 시선을 따라서 그 객관적 대상인 고양이 상관물인 그 고양이의 털, 눈, 입술, 수염, 이게 객관적 대상이에요. 고양이들. 또 주관적 정서가 나타나 있어요. 봄의 향기, 불길, 봄, 졸음, 생기,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객관적 대상하고 주관적 정서가 서로 통합되어 가지고 어떤 아주 탁월한 연상작용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년과 2년과 1, 2연하고 또 3, 4연하고는 문장 구조뿐 아니라 율격 구조까지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1년에서 보면은 고양이의 그 부드러운 털이라는 촉각적 이미지를 고운 봄의 향기라는 후각적 이미지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고양이의 털에서 봄 기운을 느끼도록 표현하고 있었죠. 아주 뛰어난 거예요. 이런 표현이. 또 2연에서는 고양이의 눈과 봄의 햇살을 또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를 해가지고 고양이의 눈은 호동그란 금방울 같고 마치 그것은 미친 봄의 불길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. 3년에서 보면은 봄날 그 양지 쪽에 엎드려서 졸고 있는 고양이 입술을 위해서 발견한 봄의 그 평화로운 전경을 떠도는 봄, 졸음이라는 그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4연에서는 고양이의 수염에 어린아이의 그 재롱처럼 뛰노는 봄의 생기를 묘사함으로써 3년의 봄 졸음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일종의 생동감이 느껴지게 했습니다. 또한 그 1년과 3년은 꽃가루, 부드러운, 고운, 향기, 고요히, 포근히, 봄, 졸음 등의 그 정태적인 시어로 곱고 아주 부드러운 여성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반면에 2연과 4연은 호동굴한, 미친, 불길, 날카롭게 쭉 뻗은 수염, 푸른, 생기, 단어들이 시어들이 보세요. 완전히 대조적이죠. 이건 동태적인 이 시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남성적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므로 얼핏 보기에는 아주 그냥 튼튼한 구조 없이 고양이에게서 느껴지는 봄의 서정만을 마구 나열해 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주 견고한 구조 위에서 시를 지은 거예요.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시에서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이장이는 아주 요절한 천재 시인이었다고 봐야 되겠어요. 이 고양이를 통해서 봄을 드러내는 그 뛰어난 연상 능력과 그 완벽한 구조의 통일성을 갖춘 이 작품을 보면은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